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한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기 몸살과 고열이 동반되면서 독감 증상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독감 검사를 하시고 독감이 아닌 경우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코로나19, 독감, 리노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전염병들이 한꺼번에 유행하고 있어서 특별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베프,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최근의 마약 사건들 그리고 전청조 사기 사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퀴즈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영화 밀수에도 삽입됐었죠. 최헌의 앵두 들으시고 1부 시작하겠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을 흘러가는 구름은 아니겠지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눈동자 그림 속의 태양은 아니겠지요. 사랑한단 그 말 너무 정다워 영원히 잊지를 못해 철없이 믿어버린 당신의 그 입술 떨어지는 앵두는 아니겠지요. 당신의 그 입술 떨어지는 앵두는 아니겠지요. 사랑이 날 떠날 때 네가 가라 상암동. 내 어제도 사건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근데 상암동에 누구 있는데? 배프 있다 아이가. 한 주의 사건 사고를 프로파일러의 눈으로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베프의 사건 수첩. 매주 목요일 청취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베프의 사건 수첩.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앞글자를 따서 베프라고 정했는데요. 괜찮죠? 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단톡방도 베프와 베프들입니다. 네. 자, 먼저 말이죠.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연예인 마약 스캔들. 뭔가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았는데 조금 오락가락하다가 어떻게 된 건지 잘 알 수가 없고요.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한 40일도 넘었잖아요. 예. 사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무엇인가 태산이 쪼개질 듯 했는데
지금 뭐 쥐 한 마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실 그 이 마약 수사라든가 마약 관련된 부분에서는 명확히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모발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객관적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데 지금 나온 증거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미리 이게 공개가 돼 갖고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은 애초에 이분들이 마약하고 관련 없는 분들인 건지 아니면은 무엇인가 과정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봐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이건 뭐 심증이 간다든가 예. 저 사람 마약했을 거야. 그런 거는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의미가 법으로. 없죠. 예. 예.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통할 수 있는 걸 경찰이 다 밝혀내야 되고 증거가 명백해서 유죄가 나올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게 없다는 거죠. 예, 진술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진술도 본인이 마약 정과를 가지고 있어서 본인의 어떤 범죄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진술이 아닐까라고는 의심까지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찰의 이런 마약 수사 자체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 건은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무리했을 수도 있고 조금 성급했을 수도 예, 있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피의 사실을 내사 단계부터 이제 그게 흘러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내사 단계에서 정보 관리가 잘못됐다. 이건 분명히 감찰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수사학은 별개로 내적인 어떤 통제 장치가 잘못됐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일부러 흘리지는 않았겠죠.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과거에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과거 정권에서 어떤 특수수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흘렸다 그러는데 설마 마약 수사로 흘리겠습니까? 근데 경찰의 마약 수사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그 우리가 이제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게 처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처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소비, 기존의 상선, 말하자면 공급했던 사람들의 리스트, 그러니까 그 명단을 어떤 그 범죄 정보로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축적되는 정보가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새롭게 어떤 돌출되는 어떤 첩보가 교차해서 나타날 때, 그때 이제 마약 수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어떤 실장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과정 속에서 진술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누구누구 연예인 누구누구가 마약을 했다더라. 그리고 본인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사를 상당히 일찍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알려지기 전에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아마도 작년 1년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먼저 그러면 G드래곤이 거론된 게 유흥업소 여실장 김 씨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마약 투약 전과 6범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벌써 이제 올해만에도 수차례 투약을 했다고 하고 대마초까지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참 마약 수사가 어려운 부분은 그런 겁니다. 보통 이런 진술은 당연하게도 소비 마약을 하는 범죄자와 공급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혀 관련 없는 사람한테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술의 진부 여부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죄를 경감하기 위해서 일종의 플리바게닝이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럴 때 지금 수사하는 경찰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는가. 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진술했다고 뭐 그게 다 진실일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사람을 잡아가시오. 네. 라고 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유명한 사람 이 사람 예. 잡아가고 나는 놔주셔. 좀 빼주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G드래곤 마약 거력된 게 김 씨의 진술 때문 아닙니까? 예. 그런 게 근데 그것도 참 묘하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한 걸 봤다는 게 아니라 지나갔는데 뭐가 있었더라 이런 겁니다. 애매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진술 자체도 좀 번복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지금 나오는 얘기는 최근에는 직접 마약한 건 보지 못했다 지드래곤이. 근데 지드래곤과 함께
본인의 유흥업소를 찾았던 또 다른 배우 B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럼 경찰은 그걸 왜 확인을 그때 못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드래곤이 아니라 배우 B 씨라고 하면 지드래곤이 아니라 배우 B 씨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왜? 그럼 근거가 뭐냐? 네. 그럼 그냥 지드래곤도 하고 배우 B 씨도 하고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거냐? 그렇게 어떤 우리 경찰이 두서가 없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데 그냥 뭐 어쨌든 혐의점이 나왔으니까 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좀 이건 좀 궁색하죠. 네.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보내주시면은 50원 유료 문자로요. 관련된 내용 공유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드래곤이 모발, 손톱, 발톱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잖아요. 예, 이건 객관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했다는 증거가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드래곤은 혐의가 없는 겁니다. 요즘 마약 검사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서 결국은 다 잡아낼 수 있다는데 안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다른 데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도 안 나왔다고 하면 실제로는 수사 당국에서 정중하게 지드래곤한테 사과를 해야죠. 네. 그런데 아니다 더 찾겠다라고 하고 또 이런 얘기 아니 물적 증거 아니고 다른 거 진술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지만은 그건 좀 너무 궁색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진술이 깨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진술도 불명확해 물적 증거도 없어. 그럼 지드래곤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대한 문제죠.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예. 이선균 씨도 모발, 겨드랑이 검사 다 음성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은 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그거는 고의성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여실장이란 사람의 숙소에서 7, 8차례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귀신이 고칼로로서는 안 나오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이성균 씨가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은 서로 좀 뭐 그래 했고 고의성이 없으니까라고 해서 재판에서 밝히자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거기도 안 나왔다고 하면 네. 그럼 이성균 씨에 대한 마약 검사가 잘못된 거냐 네. 아니면 마약 검사를 하기 위한 모발 채취 단계에서의 프로세스가 잘못된 거냐 네.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도 했을 거야.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그건 없고요. 아니죠. 그건 증거가 중요하죠. 재판정에서 유죄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지 이제 경찰은 그렇습니다. 그걸 잡아내는 건데. 그렇죠. 근데 여실장 김 씨 진술만 있을 뿐 그것도 오락가락했고 직접적인 증거는 경찰이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현 상태에선 그렇습니다. 네. 2달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근데 2달 가까이 이것만 매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그 여 실장의 말대로 배우 B 씨가 이다라고 해버리면 B 씨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B 씨도 아니라고 하면 B 씨 했는데 음성이라고 하는데 또 그 여 실장이 내 기억이 잘못됐는데요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경찰은 사실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고 연예인과의 전쟁. 그럼 안 하다가 되죠. 망한 거 경찰이 아주 그냥 쑥스러워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한계점을 두고 아니면 어떤 기준점을 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가 안 나오면은 이제 홀드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향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아니 그래도 우린 한다라고 해버리면은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라든가 네. 수사력에 대한 의심 이런 건 어떻게 해소해야죠? 그리고 그 해당 연예인들 말이에요. 예. 무혐의로 확인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실추된 명예나 예. 어떤 금전적인 사업 관련해서 비즈니스 관련해서 지금 손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처리돼요? 우리나라의 어떤 판례상으로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걸 그 정보를 미리 그러니까 수사 정보를 미리 보도했던 네. 그 언론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만 판례상으로 그렇게 뭐 성립이 잘 안 될 거거든요. 광고주 피해도 상당할 것이고 그렇죠. 또 영화 같은 거 지금 제작 중단됐다고 지금 뭐 시비 붙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세 건이 있죠. 예. 뭐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 경찰에 출두할 때 굉장히 그 느낌상 약간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와 말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어. 그건 아무래도 네. 그 여실장이란 분의 진술에서 뭐 7, 8회 정도 그 숙소에서 뭐 방문했다. 사실 그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거 인정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그건 마약이 아니었다. 다른 거다. 그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이게 좀 뭐라고 하나 칵테일 형태로 돼 갖고 검출이 안 되거나 검출이 좀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지금의 경찰의 입장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찰이 주장하는 신종 마약 가능성 예, 예.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종 마약 혹은 여러 마약이 섞여서 섞인 거 혼합된 거. 기전을 확인할 수 없는. 네. 우리가 말하는 사실은 모든 마약을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워낙 마약에 대한 그 신마약이 많아져 갖고 그거를 탐지하는 기술은 사실은 좀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만약에 그때 신종 마약이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그 여실장이 헷갈렸다고 하면은 네. 탐지가 안 돼서 음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능성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실장 말고요. 아예 그 마약 공급 체계였다는 그 의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씨인가 하는 분. 예. 그 구속영장도 기각됐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또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나왔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 의사로부터. 그런데 이게 구속이 안 된 거는 아마 뭐 직업적인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도주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통례상 공급 체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의사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유전무죄 무전죄를 따지는 건 아닌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성균 씨나 아니면은 지드래곤이 중심이 아니라 그 의사 공급책을 중심으로 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핀트가 좀 어긋난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듭니다. 진짜 마약은 하면 안 되고 말이죠. 마약 없는 사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는데 말이죠. 자, 청취자 반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이슈를 만들려고 언론이 만든 겁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 이제 상당히 뭐 단정적으로 화살을 그런 얘기가 쏘셨어요. 많죠. 예. 또 진술을 기본으로 하는 수사일 텐데 수사를 어떻게 한 건가요? 이건 이제 경찰을 책망하시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경찰이 하수인이 된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우리 격앙돼서 예. 조금 그런 면에서는 경찰이 좀 깔끔하게 뒷마무리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넌센스 퀴즈 드리고 가겠습니다. 문제가 아주 짧은데요. 요즘 사과 상당히 맛있죠? 사과에 대한 퀴즈입니다. 교수님이 문제 주시겠어요? 이게 참 우리 사과가 웃으면 무엇일까요? 사과가 웃으면 무엇일까요? 예. 네,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웃는 모양을 생각해 주시고요. 웃는 모양을 의성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킥이라든가 뭐 훗 뭐라든가 뭐 이런 거요. 자,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지드래곤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가 발표가 예정되거나 이런 게 없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입니다. 네. 네. 이게 수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 2달이 될 수도 있고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내년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종료했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영화 같은 거 이제 저 수백억이 지금 걸린 예. 영화가 중단이 돼 있고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소속사 예. 같은 데서 경찰에 항의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항의보다는 현실적인 거를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예 어떤가요? 기획사가 예를 들면 이성균 씨한테는 분명 이성균 소속사가 실제로 어떤 영화사나 제작사한테 물어줘야 될 돈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뭐 그 다시 뭐 제작에 참여하도록 서로 협상을 통해서 네. 손해율을 줄인다든가 예. 뭐 이런 방식의 것이 과거에 이뤄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직접 마약 사건도 다뤄보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근데 직접
뭐 이제 좀 사실은 저는 안 좋은 기억이 왜 마약 수사하는데 안 좋은 기억이냐면 그 소변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조폭 같은 애들의 그걸 다 봐야 됩니다. 네. 소변 놓을 때 그거를. 다른 거 집어넣지 않는. 그럼요. 왜냐하면 확인해야 보통 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의 소변 같다. 예. 거기에 이제 그 10대 명이 잡혀왔는데 그중에 분명히 안 한 애의 소변을 서로 나눈 거예요. 안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사 자국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이제 뒤에서 소변 채취 장면까지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유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보통 그걸 막내를 시키는데 제가 이제 저기 저 들어갔을 때 네. 성북 경찰서 저기 저 초기에 들어갔을 때 네. 그래서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술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이걸 마약을 한 애들은 딱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는 크게 어떤 형량이 높다는 생각을 얘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급책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공급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선이고 네. 돈과 아니면 그런 어떤 조직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군요. 마약 수사에. 제일 어려운 겁니다. 공급책 윗선을 잡아 올라가는 거. 근데 그 공급책이 유명인과 연결되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좀 거물들과 연결됐을 때는 사실은 윗선 타고 올라가기가 제일 어렵죠. 네. 왜냐하면 거물들은 비싼 변호사들을 네. 빵빵하게 되니까 진술 하나 받기도 어렵고 네. 구속시키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경우에 상선 수사가 흐지부지 되는 이유가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신 마약은 검사가 어려운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오신 청취자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최신 마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의 변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학물의 작용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요즘은 AI가 발전을 해갖고 이거를 전산적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지하는 것도 약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약물이 반응을 안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속도와 정교함의 싸움입니다. 네. 잡는 자와 잡히지 않으려는 자의. 그러니까 신종마약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네. 우리의 마약 관련된 탐지에 대한 예산이나 조직이나 인력들은 좀 늦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종마약이 이미 한번 돌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고 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이게 보통 1, 2년 늦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좀 그리고-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더라도 뭐 한두 개만 변형시켰어도 그걸 찾는데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험을 해봐야 그걸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근데 착하네. 안타깝게도 뭐 국가수에 마약 전문과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요? 과거에는 없었고요. 과거에는 그냥 어떤 과의 부속이었죠.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대검 과학수사부에 네. 약동물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마약 전담은 생각 외로 독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서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나 대통령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 갖고 국가수도 이제 독립하고 예산이 반영됐고요. 대검 과학수사부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게 최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마약이 급속히 늘어난 게 이제 2010년대 중반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일종의 수입 자유라 해야 되나요? 네. 외국에서 그런 게 많이 배송이 많이 되면서 네. 일일이 다 검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거랑 연결이 됩니다.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네. 자, 지금 시각 11시 24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노래도 하나 들으시고 2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산푸향이 느껴진 거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이상한 내 곁에 TV에 11시 27분 교통정보입니다. 10시 40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 부근 350km 지점에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 석 대 이상이 부딪히면서 화물차는 3차로와 4차로 쪽에 걸쳐져 있고요. 또 다른 사고 차량들 4차로와 갓길 쪽에서 견인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차로가 통제되다 보니까 정체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천안 나들목에서 북천안 나들목까지 8km 구간 사고 여파를 받고 있고 이후 달래내 부근 정체는 모두 풀렸지만 4차로에 고장난 승용차도 있어서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도 아직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로 가시는 길 광암터널 부근 1차로에도 사고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여파 받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으로는 새말에서 원주 사이 2차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나들목 사이 4차로에서 각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수원 작업 여파로 동수원 나들목부터 3km 구간 속도 못 내고 있고요. 더 이전으로는 신갈분기점 1차로 쪽에 철제가 도로에 떨어져 있다는 현장 소식도 들어와 있으니까 사고 나지 않게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퀴즈 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사과가 웃으면 무엇일까요? 지금 오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사과해입니다. 뭐 이렇게 주신 분 오답입니다. 낑. 스마일이라는 또 이제 오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스마일이라고 보내주시면서 배 교수님 프로파일러 존경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애청자입니다. 이렇게 주신 분 계시고요. 문제가 어려워졌네요. 이렇게 주신 분 계세요. 요즘 이 퀴즈 보면서 아재 개그에 푹 빠졌어요.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자, 배 교수님. 마약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전청조 사건 이것도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기 사건에 특히 이런 큰 사기 사건은 수사가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더 시간이 길어지고 1심 판결 전까지가 사실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범인이 그 피해자와 여러 가지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상 합의도 시도하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합니다.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10억 피해였던 게 사실은 20억 피해가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숨어있던 피해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공개 안 했던 피해액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면 줄어들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청조 씨 구속한 이후에 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서 이제 32명이 됐고요. 이제 경찰이 확인한 거는 그다음에 확인된 액수는 37억 원이에요. 원래는 20 몇 명에서 20 몇 억이었다가 네. 거의 한 6, 7억이 늘은 거죠. 이런 사기 사건 피해자들 보상받을 수는 있나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만약에 그 범죄 수익을 별도로 검찰에서 추징 보전을 해갖고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종류의 아주 교묘한 사기꾼들은 애초 이 범죄 수익을 다른 쪽으로 빼돌려 버리거나 네. 그 전 단계 사기에 써버리기 때문에 네. 이거를 사실은 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 피해자라는 게 이제 남현희 씨의 주변 인물이 이제 많겠죠. 주로 대부분 거기서 많으시겠죠. 네. 저 시그니엘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근처에서 남현희 씨의 얼굴을 보고 전청조한테 건넸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 수단이 높은 사기꾼들이 주로 그렇게 한다면서요. 예, 수단이. A라는 사람을 타겟팅하지만 A를 직접 사기치는 것보다 A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그렇죠. 사기치는 거. 근데 그 A를 공범화하는 거죠. 네. 사실은 내가 A와 공범인데 아니면 뭘 하는데 A한테는 사실 알리기 쉽지 않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별로 이제 싫어하니까. 근데 대신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A 몰래 이렇게 해줄게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그럼 가해자와 피해자 중간에 있는 공범 이게 좀 경계가 흐려집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이죠. 근데 그 1차 타겟, 1차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그 A라는 사람이 공범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렇죠. 본인이 공범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윤희 씨와 관련된 피해자 일부 중에는 네. 남윤희 씨한테 얘기 안 하고 전청조한테 사기당한 돈을 뭐 몇 억씩 돈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근데 과정 속에서 그런 이 프로세스 과정을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는 실제로 이제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그 논박이 오가는 지점입니다. 남현희 씨도 지금 계속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는 이 남현희 씨가 경찰에 자진해서 제출한 그 벤틀리 차량 예. 이 지난달에 몰수 보존 조치를 했고요. 이와 함께 귀금속 또 명품 가방 이런 44점도 경찰이 압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압수한 제품 총 1억 1천만 원 상당 이렇게 알려졌다고 하는데 그 공범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경찰은 공범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일정 정도 공범으로 보는 거고. 근데 그 어떤 사건, 그러니까 그 피해자 어떤 사건의 공범이냐가 다르죠. 그러니까 남현희와 관련되지 않는 전청조의 사기 사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검찰에서는 기소는 관련해서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는 재판 중에 이제 남현희 씨 관련된 부분에서는 법정에서 그 밝혀질 부분들이 있겠죠. 네. 지금은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얘기한 액수가 그보다 훨씬 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나온 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네. 보통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사기꾼들. 이 정도 급의 사기꾼들은요. 드러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적고. 근데 남현희 씨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소명을 하는 건 그겁니다. 본인은 피해자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나를 통해서 누군가 피해 당했다 하더라도 자기는 모르는 몰랐다. 일이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주장이고 이건 정확히 판사님이 법정에서 판결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전청조 씨가 지금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또 남현희한테 로맨스 편지를 썼다고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아주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왜냐? 지금 전청조가 남현희 씨에 대한 걸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현희 씨를 어떻게든 우리는 사귄 사이라고 일종의 경제 공동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얘기는 제 얘기 아닌데 대통령의 그 경제 공동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라고. 그러니까 남현희와 전청조가 경제 공동체라는 걸 전청조가 주장을 해야지만이 결국은 남현희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전청조는 실제로 그렇지 않던 그렇던 간에 지속적으로 계속 편지도 보내고 뭐 인터뷰도 하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남현희도 범죄 사실이 있다, 공범이다 이렇게 되면 전청조한테 유리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손해배상이라든가 형량 같은 걸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당연히 줄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무대응이 최고의 대응인가요? 언론에도 자기 찾아와 달라고 했다던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청조가 피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당신한테 잊지 못하고 있어. 내가 당신한테 사기친 건 맞아. 그런데 사기만 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좋아했고 우리는 공감대가 있잖아라고 계속 이런 걸 합니다. 뭐냐 하면 일종의 외상 합의든 합의를 시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합의서라든가 탄원서 하나 받아내면 형량이 확 깎입니다. 네. 이런 종류의 사기꾼들은 이런 프로세스를 너무 잘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의 속마음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는 겁니다. 편지도 보내고 뭔가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 내가 당신을 못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시도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이런 것도 가스라이팅 수법 중 하나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기 수법 자체가 피해자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살아나겠죠. 네. 그러면 그 조금이라도 되살아나면은 본인의 형량이라든가 본인의 재판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들 많은 반응 보내주고 계신데 잠깐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용서해입니다. 새벽을 여는 기사 박성철입니다. 살만한 세상 화이팅. 죄송했는데 용서해 아닙니다. 틀리셨어요. 자, 이사희님, 살만한 세상이 되려면 교묘히 속여서 사기치는 꾼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평구 코난이라는 분, 마약과의 전쟁보다 사기와의 전쟁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유전무죄 세상에서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듯합니다. 특히 금융과 돈 관련해서 국민들 고혈을 크게 빨아먹은 사건은 해결해야 됩니다. 전세 사기부터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자, 마약 단속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이렇게 주신 분도 계시고요. 방송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TBS 화이팅 이렇게 주신 1703님 계셨고, 네, 7002님 정답 보내주셨네. 이건 소개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제는 종일 흐린 날씨더니 오늘은 쾌청하고 맑아서 기분까지도 맑음입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자, 가스라이팅 이제 사기꾼들이 아주 거기에 아주 도사들 아니겠습니까? 그 예방법이 있을까요? 예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행동과 말의 일치점을 찾는 겁니다. 말이 화려한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말로 많이 접근을 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무엇인가 선물 공사라든가 아니면 호의를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스라이팅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본인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붕 뜨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본인을 붕 뜨게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가스라이팅의 수법이기 때문에 조금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고 하면은 조금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은 가스라이팅은 사실 초기 단계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근데 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이 수단이 높은 사기꾼은 말을 많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단이 높은 사기꾼을 우리 보통 시민이 만날 가능성은 훨씬 적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의 사기꾼을 말씀드린 거고 어떤 특정한 형태의 주식 리딩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교 사기꾼이라 이런 사람들은 아예 몇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죠. 이미 그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별 말이 없는 거죠. 종교 사기 이거 대단한 사기꾼이죠. 종교 사기꾼은 처음부터 종교 사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다단계 사기라든가 주식 사기 몇 사이클을 돌아갔고 종교 사기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섭니다. 아주 높은 단계네요. 예. 글쎄 한 1에서 10 하면 한 7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추종자를 거느릴 수 있기 때문에 종교 사기는 일종의 집단화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종교 사기꾼은 그래서 그 종교 사기꾼의 범죄 경력은 거의 10범, 20범 넘습니다. 네. 그런 사기를 치고 하는 게. 네. 그 추종자를 거느릴 수 있을 정도의 사기라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게 10단계에서 7단계다. 예, 예. 그럼 8, 90은 뭔지 궁금한데. 8, 90은 말하자면 그 조이팔 같은 다단계, 그러니까 종교 사기를 하고 다시 이제 다단계로 네. 예, 다이아몬드를 몇 거느린 네. 그런 사기꾼이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권력과 유착을 합니다. 네. 그때는 이미 이 형사부를 떠나서 특수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얽히게 되면은 네. 경찰이나 검찰이 굉장히 수사하기 어려운 어려워져. 단계의 사기꾼들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전청조 사기 같은 경우에 말이죠. 지금 액수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액수가 더 많을 수 있다. 예, 많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훨씬 높죠. 그런데 그게 이제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 1심 열리고 그러면 굉장히 쪼그라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이 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이라든가 수사 단계에서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약간의 뭐 그러니까 냉각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하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적절하게 합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이 사기꾼을 콩밥 먹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조금 뭐 울고불고하고 막 그 화내고 막 그러다가 가해자 쪽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범인 쪽에서 접촉을 해오면은 사실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 그럼 검찰에서 그 문을 열어준다는 건가요?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표현이 그런가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네. 왜냐하면 그거를 검찰이나 수사기관 쪽에서 하는 게 사실은 품이 많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런 걸 범죄 수익을 환수해 갖고 돌려주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았기 때문에 요새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대통령도 하시고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합의하게 되는 것은 일정 정도 뭐 피해금을 돌려주기도 하고 뭐 외상 합의 같은 거 합의 써주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 그게 꼭 좋다고만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미묘한 게 사기 범죄의 과정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거의 없죠. 예. 근데 희망이라는 걸 주는 겁니다. 이 사기 범죄자들이. 10분의 1, 50분의 1이라도 예. 받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주는 겁니다. 네. 그게 가스라이팅이죠. 네. 내가 너한테만 다른 사람은 몰라. 내가 너 특별하게 생각하잖아. 내가 저기 뭐 나한테 2억 줬지? 내가 3천이라도 해줄게. 나 어려운 거 알잖아.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해서 합의서 외상 합의서 받아내고 재판 끝나면 땡. 아니 그런데 검찰이 그런 수사의 냉각기 같은 걸 갖지 않고 그런 기회를 피해자 접촉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네. 더 강하게 더 구형을 세게 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품과 범죄 수익의 회수와 이런 몇 가지 함수들을 조합해 봤을 때 일정 정도 나쁜 관행이 있었던 거죠. 지금 검찰 수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 사기 좀 대량 사기 그 수사 과정에서는 이런 좀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청취자 의견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려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예. 이건 사실이죠. 예.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네.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3천만 원을 보냈구나. 네.
보낸 후에 딱 현타가 오는 경우.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의 마약 수사 최정상급이다. 이렇게 해서 걱정을 안 했는데 오늘 말씀드리니까 다소 걱정이 됩니다. 프로파일러 의견 더 듣고 싶습니다. 마약에 대해서.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과거에는 최정상급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그것을 빨리 발전시키는 거 조금 게을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늦은 거죠. 그러니까 마약 범죄자들은 빠르게 진화했는데 거기에 좀 못 따라간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분발을 촉구하는 거죠. 네. 예. 자, 오늘의 퀴즈. 사과가 웃으면 무엇일까요? 자, 퀴즈 정답자 곧 선정하니까요. 문을 닫아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사과가 웃으면 무엇일까요? 세 글자인데요. 마지막으로 빨리 보내주시고요. 지금 시각 11시 46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한 내 곁에 TV에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가는 길 수서 진안지점 1차로에 고장차 서 있습니다. 뒤로 차로 변경하려는 차량들로 주변이 혼잡한데요. 복정에서 탄천 1교 사이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성남 쪽으로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가는 길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한강다리 강북 쪽으로는 반포 남단 진안 지점 2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여파로 인해 주변으로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다는 점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원효 남단 진안 지점 2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 램프 성산 쪽으로도 내부순환로 사근 진출 램프 부근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주변 도로 혼잡한 상태니까요. 전방 주시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교수님,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사기범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어떤 수법이 비슷한가요? 로맨스 캠이라고 아십니까? 로맨스 캠. 말하자면 카톡의 푸사를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해갖고 마치 사귀는 사람처럼 해서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거든요. 프로필 사진을 딴 사람을 딴 사람 해서. 해갖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사기 때문에 이제 뭐 수배도 되고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청조의 사기 수법이라든가 이것이 아마도 그 부친한테 굉장히 많이 학습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네. 가정학습이죠. 지금 어떻게 감옥에 계신가요? 수배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물론 또 잡혔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10범, 20범의 사기 범죄자들이 실제로 교정 교화가 안 된다고 하면 좀 더 엄하게 처벌을 받아서 격리시켜야 되는데 네.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그 일반 범들하고 또 섞어서 지내죠. 섞어 지내고 특별하게 그 사기범들이라고 해서 경제사범이라고 해서 사면해주고 감형해주고 그렇겠습니다. 네. 전청조도 사실은 저기 그 본인의 2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감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왜? 경제사범이라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의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거는 사기 전문 분석원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기의 수법을 분석해서 실제로 일선 경찰들한테 어떤 사기를 어떻게 대응한 건지를 제공해 줘야 된다. 네. 좀 의아해 생각하시겠지만 과거의 그 경찰들은 사기 수법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수사를 했죠. 그래서 오류가 많았습니다. 네. 앞으로는 또 이제 현재부터는 사기 범죄를 정확히 분석해서 그 기법이라든가 대응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기 전문 수사관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사기 전문 수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됐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사기는 그냥 개인이 재수 없어서 당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 많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전문화된 범죄자입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아주 고도하게 지능화된 범죄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이 최소한 우리나라에 최소한 2,000명 넘게 존재합니다. 네. 리스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들을 방치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을 리스트를 만들고 그들의 수법을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 갖고 그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일종의 범죄자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기라는 걸 경제사범으로 묶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 열심히 사업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나갖고 직원들 월급 못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렵게 경제사범 되는 분들 부도나고 이런 분들 이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는 완전히 예. 경제사범하고 다르게 예.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겠네요. 완전히 지능 악질 범죄로 분류를 해갖고 네.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이 조폭 관리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야지만이 이들의 수법이 진화되는 것도 미리 차단할 수 있고 교도소 내에서 교정 내에서 별도의 관리가 들어가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기 피해가 줄어들 수 있고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사기 범죄의 수익을 환수해서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 적극적 전환.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전에는 범죄 환수청을 대선 단계에서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했고. 네. 근데 사실 실제로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죄 수익, 특히 사기 범죄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별도의 정부 부서가 필요하다. 네. 지금은 그냥 대검찰청의 하나의 과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된다. 즉 범죄자 관리와 범죄 수익 환수 네. 이 측면의 두 가지로 같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사기 범죄를 다루는 방식의 전환입니다. 네. 내가 그럼 사기를 당했다. 사기 피해자예요. 네. 근데 이제 사기범이 잡혀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이며 네.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그 사기에 대한 피해자는 그냥 직접적으로 그 범인 변호사랑 얘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기범은 굉장히 그 여러 경험을 했고 법적인 지식도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근데 피해자는 그걸 전혀 몰라요. 그렇겠죠. 법적인 과정이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일일이 그 개개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사를 진행하거나 그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형사적으로는 그냥 과정에서 이 그 탄원서 받고 뭐 이 범죄자에 대한 탄원서 받고 이런 과정을 그냥 지속적으로 겪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거 보고 감형해주고 집행유예 때리고 해봤자 1, 2년 해고. 네. 이게 보통 지금까지의 그 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을 바꿔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케어를 통해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끔 하는 쪽 하나랑 범죄자들에 대한 리스팅 말하자면 명단 파악이라든가 그 수법 파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쪽 하나 쪽.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걸 통해서 함부로 탄원서나 아니면 이렇게 감형 못하게끔 사법부에도 일정 정도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피해자들을 지원해 주는 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수 있나요?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예. 그 관련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죠. 네. 그런 데서 이제 하는 걸 경찰이 이제 옆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가 조금 있긴 해요. 조금 있는데 해요. 전면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사기 피해자들은 혼자 진짜 엄청 고생합니다. 그렇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배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과가 웃으면 무엇일까요? 오답이 많았습니다. 오늘 정답은 풋사과였습니다. 풋사과. 네.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두 분 골랐는데요. 1093님, 5553님 축하드립니다. 스크린골프 4인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마약 얘기 또 전천조 사기 문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일을 더 업그레이드된 팀 힐러 성직자분들과 개그맨 이정규 씨가 함께하는 방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살만한 세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